미래의 로봇 시장은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산업용 로봇이 표준화와 가성비의 전쟁터라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B2C 생활 로봇 영역은 철저히 다양성과 차별화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삼성이나 LG, 현대두산, 그리고 테슬라에서 수백만 대씩 찍어낸 똑같은 로봇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로봇과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선택하는 것, 내 취향대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람인데 마치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자동차를 커스텀하듯 로봇 또한 주인의 기성과 경제력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장인의 손재주와 첨단 AI 기술이 만나는 로봇 튜닝샵은 미래 산업의 가장 뜨거운 노다지로 부상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튜닝이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 거대 비즈니스가 되는 과정은 세 단계의 변곡점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도입기인데 서빙 로봇의 브랜드, 랩핑을 하거나 선반을 다는 기초적 단계입니다. 아직은 장인의 손길보다는 제조사 옵션에 의존하는 탐색기인 것이죠. 2단계 성장기인데 2029년도부터 32년입니다. 30년을 기점으로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심장의 개조, 휴노마이드가 본격 보급되며 특정 용도에 맞게 손을 개조하거나 소음을 줄이는 하우징 교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자들이 튜닝샵을 열기 시작하는 진정한 비즈니스의 변곡점인 것이죠. 3단계는 성숙기, 2033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비스코프의 대중화, 로봇이 가족 구성원이자 자아의 확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이엔드 튜닝샵은 명품관처럼 자리잡고 어디서 튜닝했느냐가 곧 소유자의 계급이 되는 시대입니다. 2030년이 골든타임이 되는 이유는 부품 규격이 표준화되어 서드파티 시장이 열리고 중고 로봇을 새 것으로 고치는 리빌트 시장이 형성되며 3D 프린팅으로 즉석 맞춤 부품 제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로봇 튜닝의 핵심은 하드웨어를 넘어선 분야별 콘텐츠 AI 메모리 칩에 있습니다. AI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의 바디는 기성품일지라도 어떤 칩을 꽂느냐에 따라 그 로봇의 인격과 능력은 180도 달라집니다. 콘텐츠, 각 분야별, 업종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튜닝샵 사장님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고객의 인생에 최적화된 로봇을 설계하는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가 됩니다. 즉 고객의 삶에 가장 적합한 칩을 큐레이션하고 이를 완벽하게 수행할 몸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육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구현 동화, 학습 프로그램이 담긴 에듀칩을 삽입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전신을 말랑말랑한 실리콘이나 고품질 패브릭으로 감싸는 세이프티 스킨 작업을 진행하며 부모의 체온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감성 튜닝을 통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저희가 하루에 3번 먹을 수밖에 없는 요리 부분입니다. 물론 알약 하나로 딱 먹고 나서도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의 칼질과 불 조절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 스킬 칩을 장착합니다. 고온을 견디는 네일 티타늄 외장재와 식재료를 부서지지 않게 다루는 고감도 그리퍼를 가공하여 주방을 지배하는 마스터로 변신시킵니다. 세 번째는 실버케어입니다. 굉장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때가 되면 노인이 될 것 같은데 투약 알림, 응급인지, 물리치료 가이드가 담긴 케어테이커 칩을 사용합니다. 어르신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프레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노안을 고려한 고대비 디스플레이와 큰 조작 버튼 등 실버 전용 인터페이스를 커스텀 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도 뒤집어지고 앞으로도 뒤집어지고 환자에 대한 보호도 많이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취미 파트너입니다. 로봇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할 게 없는데 계급이 나가지 않을 경우입니다. 계급이 분명히 나뉠 것으로 보고 있고 취미 파트너는 테니스, 골프, 악기 연주 등 전문 지식이 담긴 액티비티 칩을 넣습니다. 야외 활동을 위한 완벽한 방진, 방수 작업은 물론 스포츠 장비를 대신 운반할 전용 홀더를 장착합니다. 사용자와 함께 실력이 성장하는 피드백 알고리즘 설정은 튜닝샵만의 비법입니다. 비기인 것이죠. 다섯 번째가 장애 동반하는 부분이죠. 길 안내와 수어 번안 기능의 베리어 프리칩을 구동합니다. 휠체어 도킹 시스템, 문턱을 넘는 특수
궤도 바퀴, 물건을 대신 짚어주는 연장형 로봇 팔 등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1대1 하드웨어 개조로 누군가의 진정한 팔다리가 됩니다. 당해 후 맞춤형 로봇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경호 부분입니다. 침입자 감지와 호신술 알고리즘이 포함된 가디언 칩을 탑재합니다. 평소엔 위협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유사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내부에 방탄 소재 장갑판과 야간 감시용 열화상 카메라를 숨겨둔 슬리퍼 빌드 형태의 반전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 경호 부분이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가 있겠죠. 미래의 로봇은 한 번 구매하면 도태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각자의 속도로 진화하면서도 서로를 끌어주는 유기적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는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선 동적 엔진으로서의 AI 메모리 칩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동적 엔진 부분인데요. 최근에 AI 메모리 칩은 단순히 고정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용량이 큰 저장소가 아닙니다. 로봇이 현장에서 겪는 수만 가지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살아있는 지능 그 자체입니다. 인류의 지능과 맞먹는 거죠. 자기 최적화, 어제는 서툴렀던 요리 동작이 동적 엔진의 연산을 통해서 내일은 더 부드러운 궤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학습도 굉장히 가속화되죠. 사용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명령 습관을 칩이 스스로 학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의 의도를 0.1초 먼저 파악하는 초정밀 맞춤형 지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독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밤사이에 진화가 되는 것이죠. 최신 요리 레시피, 최신 육아 심리학 이론 혹은 고난도 격투 알고리즘이 밤사이 클라우드를 통해 칩에 업데이트됩니다. 로봇은 잠들지 않고 매일 아침 더 현명해진 상태로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체를 초월한 연속성 부분인데요. 로봇의 하드웨어가 낡거나 파손되어 새로운 바디로 교체가 되더라도 기존의 AI 메모리 칩만 옮겨 꽂으면 됩니다. 우리 핸드폰과 같은 원리죠. 수년간 쌓아온 주인의 취향이라든가 집안 구조에 대한 기억, 정서적 교감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드웨어는 껍데기일 뿐 나를 가장 잘하는 로봇이라는 영혼의 연속성은 칩을 통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로봇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격에 대한 말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의 정교화는 물리적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센서의 재탄성 부분인데요. 칩의 분석 능력이 극대화되면 기존의 평범한 저가형 카메라와 센서만으로도 상대의 미세한 맥박 변화를 읽어 감정을 추론하거나 사물의 미세한 질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튜닝샵의 소형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튜닝샵은 이 똑똑해진 뇌의 명령을 물리적 육체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절 구동 데이터를 정밀 세팅합니다. 뇌, 칩이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그에 맞는 하드웨어 밸런스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튜닝샵은 로봇의 전 생애 주기 동안 마르지 않는 수익원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로봇 바디는 칩을 교체함에 따라 무한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시간대별 역할 전환 부분인데요. 낮에는 정교한 학습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 칩으로 아이와 함께하고 밤에는 빈틈없는 보안 감각을 갖춘 경원 칩으로 교체하여 집안을 지킵니다. 물론 그 칩이 하나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칩 하나로 로봇의 활용도를 수십 배로 확장하는 경제적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티스트, 유명인 칩 시리즈 부분인데요. 전설적인 셰프의 손맛, 유명 철학자의 대화법, 혹은 인기 연예인의 성격이 담긴 목소리나 얼굴이 담긴 아티스트 페르소나 칩은 강력한 팬덤 시장을 형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인격을 가진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선 정서적 비즈니스의 정점이 됩니다. 피부까지 비슷하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늙지 않고 진화하는 로봇 생태계는 사용자에게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칩 구동 및 하드웨어 최적화 서비스라는 막대한 부의 기회를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멈추지 않는 한 로봇 튜닝샵의 컨설팅 영역 또한 무한히 확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데 사회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부의 수단인가 계급의 낙인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로봇 산업은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기술적 계급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먼저 부의 무한복사와 노동가치의 소멸 부분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대 자본을 가진 자본가에게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잠들지 않는 무한 동력의 부복사기입니다. 그들은 수천 수만 대의 로봇 군단을 운영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가치를 창출해 나갑니다. 로봇은 휴가를 요구하지도 노조를 결성하지도 감정 소모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자본가는 이 효율적인 군단을 통해 생산 단가를 인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단으로 낮추며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을 바쳐 기술을 익힌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숫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손재주와 땀방울의 가치가 로봇의 전기 요금보다 낮아지는 순간에 보통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시장에서 사실상 영원의 제로죠. 비극적 결망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한 자와 대체당한 자의 극단적인 대립 부분인데요. 미래 사회의 신분은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로봇을 몇 대 소유했느냐, 좋은 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 현재와 비슷하게 결정됩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들은 로봇이 벌어다주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예술, 철학, 정치 등 상위 가치를 향유하며 초월적 계급으로 군림합니다. 반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자본을 가질 기회조차 박탈당한 보통 사람들은 대체 가능한 부속 부모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가장 천하고 위험한 길, 혹은 로봇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싼 임금을 감당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잔인한 선택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서 인간이 기계의 효율성이라는 잣대 아래 자신의 생존권을 구걸해야 하는 실존적 소외의 정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노예제와 스스로를 혹사하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고단해집니다. 기계와 경쟁하며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단 1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장기 밀매도 굉장히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법적인 부분이 지금부터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래했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법조차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기에 인간 또한 지치지 않으면 증명해야만 고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로봇 군단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잃은 대중은 그들이 던져주는 최소한의 배급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기계처럼 개조하거나 혹사하며 기계보다 못한 인간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풍요 속에서 꼽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즉 자본과 로봇이 결탁하여 완성하는 흰 노예제의 소막입니다. 네 번째는 붕괴되는 중산층과 고착화되는 신분제인 것이죠. 과거에는 교육과 노력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했지만 로봇 시대에는 그 사다리가 레버리지가 완전히 끊깁니다. 로봇 튜닝샵에서 최고의 AI 메모리 칩과 최첨단 하드웨어를 착하며 부를 대물림하는 자본과 구형칩조차 구하지 못해 수동노동으로 연명하는 빈곤층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막힙니다. 모든 법은 권력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로봇을 소유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의 영혼은 사회적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투명인간의 슬픔으로 고착화됩니다. 부의 초집중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고 소수의 신인류와 다수의 잉여인류로 세상을 갈라놓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된 신분 격차가 다섯 번째인데요. 부위층의 로봇은 장인의 손길이 닿는 예술품이자 신분증이 되지만은 가난한 이름의 로봇은 중고칩과 낡은 부품으로 내 내장, 사진을 내놓으며 또한 로봇 없이 소음을 내는 그러한 기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로봇의 외형만으로 주인의 계급을 판단하는 잔인한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의 삶은 더 고단해지며 그 로봇이 나의 신분을 투영할 수가 있다고 하면 더 끔찍해지는 부분이죠.